방 안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어떤 선이 넘어졌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고 평범한 부패 의혹이나 예상 가능한 권력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깊고 훨씬 불편하며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문제였다. 만약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공공연한적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 속삭임처럼 공기 속에 불편하게 맴돌았다. 과연 한 지도자는 얼마나 쉽게 조종당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사람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과거를 지니고 있다면 그녀의 이름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 방에 있는 모두가 알았다. 사진이 전하는 무게, 옛 인연들이 던지는 그림자, 그리고 은밀한 암시들만으로도 그 어떤 공간이든 긴장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년간 그녀는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남자의 옆에서 우아함의 상징, 뮤즈로 소개됐다. 그러나 깔끔하게 다듬어진 공식 이미지는 점점 거친 단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주 젊은 모델들이 체스말처럼 오가는 비밀 파티, 공식 일정에는 없는 개인 전용기안의 만남, 사랑의 대화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운 대화들, 이 지점에서 첫 균열이 생겼다. 동화 같던 이야기는 국제적인 음모극의 서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력이 애정이 아니라 힘으로 충성심을 측정하는 세계에서 모든 세부 사항은 중요하다. 전화 통화 속 한마디, 오래된 사진 한 장, 공개석상에서의 시선 교환 하나까지도 모두 신호로 해석된다. 그리고 바로 이 해석 속에서 불길처럼 번지는 의혹이 생겼다. 그녀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은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주 오래전, 그들이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 훨씬 전, 국경과 이해관계, 그리고 수십 년을 가로지른 치밀한 결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여정이 런웨이의 화려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맞게 얼굴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은밀한 선별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면? 멀리서 데려온 젊은 여성들을 권력자들이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것을 찾는 자리로 보내는 구조 속에서 그녀가 우연한 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배치된 말이었다면? 이 가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며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사랑이 아닌 정밀한 공작의 결과로 관계에 얽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안보에 직결되는 위협이다. 식탁에서 카메라도 보좌관도 기록도 없는 곳에서 나눈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결정을 좌우했을까. 외부 세계는 여전히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말을 아끼고 말할 때는 이미 리허설된 듯한 대답만 내놓았다.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제였다. 더 이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통제, 공개된 삶과 숨겨진 삶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그리고 그 틈에서 질문이 피어났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 그녀는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은 정치적 적수에게는 최고의 무기지만 동맹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를 지지하던 내부에서도 불신의 시선이 생겨났다. 일부 참모들은 중요한 결정이 필터링된 정보에 의존한 게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들은 왜 위기 순간마다 그의 반응이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에 대한 감정적 반응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했다. 그저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반응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여러 각도에서 반사되며 흩어졌다. 예정에 없던 행사 참석,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과의 만남, 외국 언론이 퍼뜨리는 오래된 사진과 은근한 암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그녀. 고위 정치의 세계에서 우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 언론이 과거의 파티 사진을 꺼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한쪽은 그녀가 표적이 된 조직적인 음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오래된 의혹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믿었다. 이 게임에서 진실은 입증될 필요조차 없다. 그저 그럴듯해 보이면 충분하다. 그가 분노로 맞서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사적인 상처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그가 무시하면 그는 공범이거나 순진하다고 보일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소문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만약 언젠가 세계 초강대국의 퍼스트레이디가 외국 정보기관에서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런 암시는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비공식 증언, 익명의 목격담, 대서양을 수차례 넘은 개인 전용기 기록, 모든 조각이 한 이야기를 만든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 아니라 철저히 짜인 각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 그 다음 페이지를 손에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3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겉보기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다가도 숨겨진 정보가 드러나면서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직장에서 당신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었던 승진이 사실은 몇 달 전 임원들의 비공식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한 관계 속에서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일부가 사실은 당신을 위해 세심하게 편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순간 머릿속은 과거의 모든 제스처, 모든 대화, 모든 세부 사항으로 되돌아가 당시 보지 못했던 단서를 찾으려 애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그 단서들이 늘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이 기대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정치의 무대에서는 이 감각이 1000배로 증폭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몇몇을 보호하고 나머지를 눈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 속에서 온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이다. 외부 영향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는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는 그의 집 안에서조차 결정을 뒤흔들 수 있는 은밀한 목소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설 앞에서 빛을 잃는다.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전략적인 순간에 나누는 추억, 관심 어린 조언으로 가장된 충고, 영향력의 기술을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그것은 노골적인 조종이 아니라 인내로 쌓아 올린 서사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인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inevitably 들어온다. 40에서 60 사이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다. 만남이 반드시 호감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상황,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숨겨진 의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단지 편리한 연결로 보이는 강제된 업무관계가 시간이 흐르면 처음부터 각자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정치 지도자의 사생활에서 이 논리는 훨씬 위험해진다. 결과가 단순한 개인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외교, 경제, 군사적 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적이 지도자의 약점을 알게 된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작은 콘크리트 균열에 세우며든 물이 시간이 지나 필연적으로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 명의 동업자가 경쟁사에 정보를 흘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 가까운 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밀을 숨겨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그 균열은 가정의 벽만이 아니라 조약, 동맹, 그리고 국가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균열이 실시간으로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 속의 일정과 긴급한 사안들이 징후의 심각성을 가린다. 국제 행사에서의 한마디 실수, 갑작스러운 회의 취소, 이전 결정과 모순되는 듯한 연설, 이 모든 것이 훨씬 깊은 내적 갈등의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점을 연결하기 어렵다. 거리를 두고 뒤돌아봐야만 그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한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는 감각은 거의 익숙해졌다. 연료와 식비를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경제 변화, 국민의 동의 없이 노동법이나 복지 제도를 바꾸는 정치 결정,
느낌은 같다. 결정이 내려지는 방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할 사람들이 대개 들어가지 않는다. 이 거리감이야말로 무언가가 뒤에서 조작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미 조작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의 삶과의 평행선이 나타난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가까운 누군가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는가? 당신의 자리를 은근히 노리던 동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을 피하던 친구, 관계를 지키려는 명분으로 세부 사항을 숨겼지만 결국 신뢰를 갉아먹던 연인. 이런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침묵이 보호해서 증거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 대통령의 경우 그 증거가 논란의 인물들과의 연결일 때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혹은 진실이 드러나면 재앙을 부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결망은 영원히 버틸 수 없다. 언젠가 문서는 유출되고 증인은 침묵을 깨며 그동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매번 사람들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게 된다. 누가 정말 결정을 이끌고 있는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서 개인적 관계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들은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미 집단 기억에 새겨진 사건들이 그 불씨를 키운다. 처음엔 헛소리라며 조롱당하다가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사실로 드러난 스캔들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패턴을 감지하는 본능을 키운다. 조작의 냄새는 단순한 실수와 다르다. 그것은 반복의 질감, 편리한 우연, 미리 준비된 변명에서 풍긴다. 그리고 누구나 속으로 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는 대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쌓이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역학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다. 결정 뒤의 인물들, 그들의 발자취, 약점, 그리고 가장 깊은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과거는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믿을 만한 지도다. 이 지점에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 세계 무대를 형성한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 그들의 젊은 시절, 집착, 전략, 그리고 모순이 오늘의 지정학적 판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담은 특별 전자책이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해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발점은 더 이상 동화처럼 포장된 로맨스가 아니었다. 이제 이야기의 죽은 대통령 부부를 넘어 에이전트, 자문가, 기업인, 그리고 외국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뻗어있는 은밀한 영향력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그것은 공식 조직대에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고리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의 그물망이었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행사에 누가 수행원으로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선택이 어떻게 막후에서 전체 합의를 재정의할 수 있는지, 누가 방 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문 밖에 남겨질지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문 밖에 남는다는 것은 정치적 망각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다. 나오기 시작한 증언에서 분명해진 건 그 영향력은 결코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개 명령이나 노골적인 강요는 없었다. 그것은 더 은밀하고 더 영리했다. 마치 배의 선체를 밀지 않고 조타를 조금씩 틀어 항로를 바꾸는 것처럼. 적절한 순간에 심어지는 한 문장, 식사 중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는 이야기가 그 수단이었다. 수백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들이 공식 기록에는 절대 남지 않는 이런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면 어떨까? 만약 최근 몇 년간 가장 논란이 된 조치들이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사적인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동시에 이 서사의 또 다른 층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독점적인 사교 행사 목록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등장했다.
외딴 저택에서의 저녁, 사적인 섬에서의 만남, 요트 위에서 음악과 사치가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대화를 가리는 장막이 된 파티들. 이 순간들과 이후의 정치적 결정 사이의 연결이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였지만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연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서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순수한 오락과 전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몇 주가 지나면서 공식 자문단에 속하지 않은 인물들이 어떻게든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마치 공식 대본에 없던 인물이 무대에 등장했는데 다른 모든 배우들이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승인받지 않은 등장인물이 언제 단순한 엑스트라에서 숨겨진 주인공으로 바뀌는 걸까? 누가 그들에게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걸까? 대통령 주변 환경에서는 신뢰와 불신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다. 한때 충성을 보였던 참모들이 종종 이유도 없이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정치 경력이 빈약하지만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과 개인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점진적인 교체는 업무의 역학뿐 아니라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는 정보의 흐름까지 바꾸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결정을 통제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이해관계에 의해 걸러진다면 거버넌스의 토대 전체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사이 정부 밖에서는 독립 언론들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한 베테랑 기자는 국제적 영향력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들이 대통령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전직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뚜렷한 패턴을 묘사했다. 특정한 연주를 문제 삼는 사람은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거나 중상모략 캠페인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한 체제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 새로운 폭로마다 이 서사는 층위를 더했다. 이제는 단순한 인간관계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이 모호하고 도덕이 협상 가능하며 진실이 필요에 따라 빚어지는 회색지대를 먹고 사는 권력 유지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다. 이 회색지대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복도 대화에서 유산이 결정되며 수백억 계약이 서명보다 악수에 달려있는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게임의 대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었다. 이 복잡한 그물 한가운데에서 가장 회의적인 관찰자들마저 흥미롭게 여긴 세부 사항이 있었다. 국제동맹과 관련된 일부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문가들의 조언뿐 아니라 자신 정부의 전략적 논리와도 모순되는 듯 보였다는 점이다. 전통적 연대를 강화하기보다 종종 위험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 마치 무언가 드러나기 전에 동맹을 재편하려는 급박함이 있는 듯했다. 이 긴박감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앞서 개인적 보호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가? 대중의 반응은 일관되지 않았다. 일부는 분명한 조작의 신호로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대담함과 독립성으로 해석했다. 이 인식의 충돌은 지역사회, 가족, 직장 동료들까지 갈라놓았다. 카페와 식탁에서 누가 옳고 누가 순진한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공적 위험 가능성 앞에서의 침묵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소셜미디어는 연설, 발언, 오래된 사진이 잘려나가 서로 반대되는 서사를 뒷받침하는 병렬 전장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진실은 직선이 아니라 버전 간의 전쟁이 됐다.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흐름 중 하나에 휩쓸려 한쪽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반박하는 모든 사실을 거부하기 쉬웠다.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이 버전들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마쿠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예고 없이 새 여행이 잡혔다. 공식적 관심을 끌지 않는 목적지였지만 우연히도 논란이 많은 인물들의
사적 행사와 겹쳤다. 이 이동 빈도와 상세 기록의 부재는 공개된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키웠다. 연설과 의전의 껍질을 벗기면 무엇이 남는가? 동맹을 재작성하고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전략적 만남의 연속이다. 더 많은 퍼즐 조각이 드러날수록 마치 의도적으로 빈칸이 남겨진 각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빈칸들은 대중이 각자의 해석으로 채우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그럴듯한 이론과 터무니없는 추측이 동시에 생겨났다. 이 해석의 혼란은 혼돈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했다. 합의 형성을 방해하고 구체적 행동을 미루게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버는 자가 이긴다. 이 게임에서 하루는 숨겨진 구조를 강화하거나 불편한 증거를 없애는 데 쓰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다음 장을 계속 보고 싶게 만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당신의 참여는 이 조사를 계속 살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힘이 된다. 돌기 시작한 이야기들은 즉각적인 증거를 동반하지 않는다. 대신 불편할 만큼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비공개 회의 이후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사업가, 아무런 예고나 공식 후임 없이 갑자기 직책이 바뀐 보좌관, 일정표에 없는 곳으로의 번개 같은 출장 후 갑작스레 뒤집힌 기존 정책들. 표면만 믿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저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멀리서 조각을 맞추는 습관이 있는 눈에는 이는 분명 누군가가 평행하게 쓰고 있는 또 다른 각본의 흔적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이들 사이에도 불편함이 번진다. 악수는 조금 더 차갑고 미소는 1초 더 짧으며 특정 이름이 언급되면 복도 대화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끊긴다. 이 불편함은 말이 필요 없다. 무언가 진행 중이며 그 일이 드러날 때 같은 방에 있어도 안전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도 개인적인 삶에서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려 하지 않는 그 미묘한 긴장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비공식적인 증언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야간 모임을 이야기한다. 영업시간 전에 문을 닫고도 작은 그룹을 받기 위해 불을 켜둔 식당. 회의 일정이 없음에도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그 순간에는 공식 연설도 모든 단어를 기록하는 보좌관도 없다. 있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미래 전체를 흥정하는 날것의 솔직함 뿐이다. 누가 내일 무엇이 기억될지, 무엇이 집단 기억에서 지워질지를 결정하는가.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당사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말하는 듯하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기는 정교하게 조율된 문장으로 대답한다. 진실을 형태를 바꾸는 유연한 물체로 만드는 답변.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베테랑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세계에 갓발을 들인 신참들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언어를 이미 구사하고 있었다. 마치 공식 무대에 서기 훨씬 전부터 이런 역할을 준비해온 듯이 동시에 외부 인물들이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낸다. 예술가, 사업가, 국제 컨설턴트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 이미 내려진 결정을 인증이라도 하듯 행동한다. 그들은 법령에 서명하지 않고 의회 연설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등장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있다는 무언의 보증서처럼 작동한다. 과연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이들이 정부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들을 감시하는가? 그 와중에 공식 연설은 매끈하게 이어진다. 약속이 재확인되고 숫자는 자신 있게 발표되며 낙관적인 어조가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필수라고 선언됐던 사업들은 조용히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열렬히 환영받았던 파트너십은 과거 무시했던 인물들과의 계약으로 대체된다. 마치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하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특정 말들이 그 자리에 남도록 보장하는 지하의 또 다른 것. 대중 속에서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결코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이 커져간다. 정치에 관심 없던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제는 이름과 사건을 거론하며 각자의 사실 버전을 조립하려 한다. 직감, 뉴스의 파편, 과거 유사 사례의 기억을 섞은 예측 게임.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과연 진실로 인식될까? 아니면 이미 너무 왜곡되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일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불편한 모순은 특정한 일들이 작동하려면 대다수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무지가 어느 정도는 필수 부품이라는 깨달음. 이 사실은 쉽게 삼켜지지 않는다. 누구도 원치 않는 게임의 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규칙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공식 중계에는 절대 잡히지 않고 뉴스 방송의 아이템이 되지도 않으며 공공 기록에도 남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그 장면들은 손에서 손으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고 때로는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에 닿았음을 아는 긴장된 미소와 함께 흘러간다. 그 이야기 속에는 공식 명단에는 전혀 없는 손님들을 받는 비밀스러운 응접실, 몇 분간의 통화로 수개월간의 협상을 바꾸는 전화, 겉으로는 우연해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연출된 만남이 있다. 바로 이 그림자와 걸러진 빛의 경계에서 이 서사는 확장된다. 일부 행정 건물의 지하에는 보안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방들이 있다. 소수 인원만을 위한 회의 공간으로 개조된 이 방들은 카메라에서도 무단 녹음의 가능성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한 전직 직원은 그 방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건물 구조는 단순하지만 모든 디테일에는 목적이 있다. 짙은 목재 테이블, 낮게 조도된 조명, 완벽한 방음. 그곳에서는 열정적인 연설도 엄격한 의전도 없다. 오직 조용한 어조로, 그러나 의미가 묵직한 대화만 오간다.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즉흥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중간인 네트워크도 있다. 그들은 공식 직함은 없지만 권력의 여러 원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중 한 명은 퇴직한 전직 외교관으로 은퇴 후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정치권 유망 인사를 연결하는 비공식 만찬을 주선하고 있다. 그는 그 만남의 사진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합의에는 그의 손길이 남아있다. 그것은 단발성 호의가 아니라 경제 노선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교한 봉합 작업이다. 이 네트워크는 충성과 자기 보존이 뒤섞인 행동 규범으로 운영된다. 중개인이 협상에 들어갈 만큼의 신뢰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흔하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관찰한다. 말이 많은 사람, 원한을 품은 사람, 쉽게 거래되는 사람, 더 은밀한 약속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한다. 그리고 마침내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넘어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이 그림자 배우들 대부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산다. 어떤 이는 식당을 운영하고, 어떤 이는 무난한 주제에 간견을 하며, 어떤 이는 핵심장을 절묘하게 누락한 회고록을 쓴다. 이 평범함이 그들의 방패다. 상상해보라. 상용 항공편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수십억 단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갖고 있을지 누가 의심하겠는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여 과장으로 치부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결정적 순간들이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대화로 빚어졌음을 떠올려 보라. 호텔 복도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전쟁이 피한 적도 있었고, 평범해 보이는 점심 식사나 서명 없는 편지가 국면을 바꾼 적도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영향을 받을 당사자의 시야 밖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또 하나 잘 다뤄지지 않는 각도가 있다. 바로 이 영향력의 중심을 맴도는 가족들이다. 정치 직함은 없지만 여행에 동행하고
리셉션에 나타나며 알게 모르게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조각이 된다. 적절한 순간의 건배, 특정 프로젝트를 칭찬하는 한마디, 가득 찬 방에서의 동의하는 시선. 이 미묘한 제스처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식 성명보다 더 값지다. 이 가족 구성원들 중 일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듬는다. 형식적 긴장이 없는 사회적 만남의 주최자가 되어 핵심 인물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생일 파티가 몇 달 뒤 입법 결정을 좌우할 전략적 조율의 무대가 될 수 있다. 겉에서 보면 단순한 침묵일 뿐이지만 내부자는 안다. 모든 웃음, 자리 바꿈, 음악 선곡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독립조사자들은 이 접점들을 지도화하려 애쓴다. 여행 기록, 호텔 예약 데이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활용해 불편한 우연을 드러내는 타임라인을 만든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한 정부 대표가 특정 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분쟁 당사자 측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졌음이 드러났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실제로는 중립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행보다. 이 방식을 두고 사람의 본성일 뿐이라며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사람은 연결을 만들고 동맹을 쌓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다. 반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영향의 가능성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자연스러움과 위험성 사이의 긴장은 불신, 소문, 빠르게 퍼지는 각종 이론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 뒤에는 구체적인 영향이 있다. 지역사회 전체가 이유 없는 투자 유입과 철수를 경험하고 인프라 사업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승인되거나 폐기된다. 그 결과는 일상에서 체감된다. 생기지 않는 일자리, 착공조차 못하는 도로, 개원하지 못하는 병원.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톱니바퀴들이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편으로 삼는다. 오늘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큰 승리를 보장한다. 대다수가 당장의 위기에 몰두하는 동안 그 주변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지속될 구조를 세운다. 아무도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일련의 동작들이었다. 회의 초대장은 처음에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다가 몇 분 뒤 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수정되었다. 새로 지정된 회의 장소에서는 언제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누가 상석에 앉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겉으로는 차분함이 연출됐지만 예의 바른 말 아래에는 경쟁이 숨어 있었다. 다음 전략적 결정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그 결정이 대중에게 어떻게 포장되어 제시될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점차 일부 사람들은 어떤 얼굴들이 결정의 중심 근처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공식 직위가 없었고 이력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으며 어느 순간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면서도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자문가, 전달자, 아니면 잘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을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임시임무를 수행하는 소모품에 불과했을까? 분명한 답이 없을수록 불편함은 커졌다. 가장 드러나는 변화는 재정의 뒷면에서 일어났다. 특정 분야에 배정된 자금이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업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된 차에 등장했고 그 계약 조항에는 수년간 재검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명은 있었지만 그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결정 경로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자신의 돈의 흐름조차 설명하지 않는 체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의 신뢰란 그저 눈을 가린 채 믿는 위태롭고 무방비한 신앙 행위일 뿐일까? 그 사이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변함없었다.
기자회견, 낙관적인 발언, 중홍식, 웃는 얼굴로 찍힌 사진들.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매끈한 표면 아래에서는 결코 언급되지 않을 만남이 이어졌고 민감한 사안이 차갑고 기록 없이 다뤄졌다. 그 대화 속에는 화려한 연설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모든 발언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다. 은밀한 동맹의 문을 열거나 불필요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을 닫는 것.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리듬이 정치 달력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선거, 지지율, 개혁에 집중할 때 특정 집단은 훨씬 긴 호흡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내년이 아니라 향후 20년, 30년을 설계했고 현재의 동맹뿐 아니라 앞으로 조용히 약속을 지킬 정치적 후계자까지 선택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다. 쉽게 게임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들 말고 누가 이런 긴 시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움직임 속에는 단독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 대표들 사이의 선물 교환, 긴급하지 않은 국내 사업을 위해 고용된 외국 컨설팅 업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경력의 인물이 특정 직책에 임명된 일. 하지만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불편한 그림이 완성됐다. 공식 구조 위에 존재하지만 그 구조를 이용해 매 단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공고화. 일부 독립 관찰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경고하려 했다. 보고서를 만들고 분석을 내고 조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무시되거나 불신받았다. 마치 그림자의 빛을 비추려는 모든 시도를 자동으로 무력화하는 반사작용이 있는 듯했다. 그 재빠른 반응은 더 큰 의심을 낳았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 침묵시키려 하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정치만이 아니었다. 이 폐쇄의 회로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전체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다. 가격이 변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며 공급망이 재편되었다. 공정하게 경쟁하던 기업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겼고 노동자들은 성장하는 분야에서 전망 없는 부문으로 이동했다.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밀하게 짜인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더 폐쇄적인 사교 공간에서는 우연처럼 새어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합의를 암시하는 건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두고 나눈 내부 농담, 특정 이름이 나올 때에 공모하는 시선. 이 작은 실수들은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 공식 제도 밖에서 치밀하게 정렬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시켰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패턴이 명확했다. 핵심은 소수의 인물들이 투명한 채널 바깥에서 공식 권한이나 직위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점은 이 구조가 작동하는데 노골적인 강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시스템의 관성 그 자체가 그것을 살아남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뒤돌아보면 한때는 흩어진 사건처럼 보였던 일들이 불편할 만큼 정확하게 맞물리기 시작한다.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보였던 만남이 정확히 법률의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여행이 국제 무대에서의 중요한 재배치를 선행했다. 의도적인 멈춤과 전략적 생략으로 가득한 연설이 훗날 그 파급력이 드러날 결정의 길을 닦았다. 따로 보면 평범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를 한데 모으면 정교하게 짜인 서사가 된다. 그 서사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운영되며 더욱 불안한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막을 실질적인 수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역학이 단순히 정치적 차원을 넘어 철저히 인간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대중의 시선 밖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울려 퍼진다. 인생의 경로를 바꾸고 기회의 문을 닫으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맞춰 자원을 재배분한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예측 불가능한 운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발걸음은 계산되고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드러난 진실조차도 완전한 해방감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긴다. 모른 척하는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직시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지 속의 평온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직면하는 용기는 편리한 확신을 버릴 각오를 요구한다. 어쩌면 출발점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기 전에 징후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히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목표, 두려움, 그리고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형식적 구조나 법률보다 이 인간적 특성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궤적을 아는 일은 호기심 그 이상이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 중국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대중 이미지를 구축한 과정, 시진핑이 중국 정치에 발을 들인 초기부터 권력을 공고히 한 방식은 그들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에 어떻게 투영하는지를 보여준다. 젊은 시절부터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지정학적 움직임을 해독할 지도를 손에 쥐게 된다. 이 중요성을 알기에 나는 이러한 지도자들과 다른 인물들의 세부적인 전기를 담은 전자책을 준비했다. 그들의 개인적 경험과 세계 균형 혹은 불균형을 만드는 전략을 연결한 자료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거나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거나 마음속 불편함을 건드렸다면 함께 이 분석을 이어가길 초대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해석을 댓글로 남기며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 더 많은 이들이 이 논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의 참여는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하고 다가올 일들에 맞설 비판적 시선을 강화한다.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